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겉으로 보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큰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뭔가 쎄한 사람이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사람을 너무 까다롭게 보는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잘못 만나도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다시 회복할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 하나 잘못 가까이 하면 마음이 먼저 닳고 관계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 선택은 신중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투가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하고 관계의 끝도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고 충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에는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면서까지 사람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특정한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겉으로 보면 예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집니다. 그 나이에 아직 그 일 하세요? 예전엔 잘 나가셨다면서요. 그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웃으면서 한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모임에서는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웃고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저 말이 이렇게 기분 나쁘지?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이런 경험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반면 불안이 큰 사람은 비교를 통해 상대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한 단계 아래에 두려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은근한 깎아내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야 편하다. 상대를 인정하면 내가 작아질 것 같다. 그 불안이 말로 흘러나온 것이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나이가 들수록 더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참고 숨기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근한 깎아내림은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말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상처받았다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존중이 아니라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말,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만드는 말, 웃으면서 던지지만 마음을 긁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당장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늘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불쌍해 보입니다.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만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해. 처음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게 됩니다. 같이 화도 내주고 같이 억울해해주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문제는 늘 남에게 있고 상처받는 쪽은 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괜히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 기분,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책임 회피형 피해자 심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부당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이야기하되 그 안에서 자기 몫의 책임도 함께 돌아봅니다. 반면 늘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 생각이 굳어지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문제는 항상 남의 몫이 되고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떠넘겨집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조용히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줘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점점 왜 나만 들어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늘 피해자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타인에게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특히 정이 많고 말을 잘 들어주고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 역할을 맡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누군가의 인생까지 짐처럼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감해주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나를 늘 죄인처럼 만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조금 거리를 둔다고 해서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꼭 필요한 자기 보호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존중하되 그 아픔의 책임까지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보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말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험하게 만드는 타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는 참 살갑습니다. 전화가 오면 목소리도 부드럽고 형님, 누님, 선배님 하며 유난히 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연락은 늘 이유가 있을 때만 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들면 연락이 뜸해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합니다. 안부 전화도 없고 별다른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이런 관계가 왜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도구적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을 정으로 대하지 않고 역할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대략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있는가? 있으면 다가오고 없으면 멀어집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말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에 대한 기준이 처음부터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사람으로 보지만 이 사람은 관계를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푼 시간과 마음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다시 다가옵니다. 이런 관계가 특히 60대 이후에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내가 쓸모가 있구나. 이 마음을 이용당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기울어집니다. 도와주고 나면 허탈하고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사람 자체를 위한 우정. 문제는 이익을 위한 우정을 사람 자체를 위한 우정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는 동안 상대는 필요를 보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 예전에 도움도 받았고, 물론 그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마움과 현재의 이용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보다 지금의 감정을 더 믿으셔도 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허전한지 그 감정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당장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바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항상 먼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연락이 줄어들어도 그것을 죄책감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 변화와 함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본질이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세 유형에게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즐거운 대화는 아니어도 편안한 만남이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조금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서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소진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쌓입니다. 말 한마디를 곱씹게 되고 만남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이미 마음은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세 유형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상대의 마음 상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중심이 항상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나면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여러분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다. 사람은 머리로는 속일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관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피곤한 관계는 이미 기준에서 벗어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조금 다쳐도 다시 회복할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닳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느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하나 아니면 계속 긴장하게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곤한 관계를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참는 능력보다 걸러내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늘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머리로 생각하면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는 답이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락을 줄이자니 괜히 미안하고 거리를 두자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나만 너무 냉정해지는 것 같아. 사실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 아픔을 훨씬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를 놓는 순간 느껴질 공허함과 불안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감정이 더 커집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부족해지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삶이 줄어드는 것 같고 관계가 정리되면 외로움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지.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이 계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소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입니다. 예전에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줬지. 그땐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 이 기억은 현재의 불편함을 애써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마움과 현재의 상처는 같은 문제로 묶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시간과 함께 변하고 관계도 모습을 바꿉니다. 과거에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나까지 계속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고통을 선택하면서도 낯섦 속의 자유를 두려워한다.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익숙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함은 안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계속 닳고 있다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지연된 고통입니다. 또 하나, 시니어 세대에게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에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사람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나? 이 나이에 관계를 끊는 건 너무 각박한 거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합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느라 에너지를 쓸 나이가 아니라 지금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연락을 조금 줄이는 것,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는 것,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지 않는 것, 이 정도의 거리 조절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아껴도 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새로운 기준. 젊을 때의 인간관계 기준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얼마나 도움되는 사람인가,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같은 기준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속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회복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외로워지면 더 힘들잖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삶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대화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조심해야 할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만남 전부터 마음이 무거운 사람, 말을 하기 전에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늘 내가 설명해야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확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평온함과 안정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드는 관계보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건 뒤처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같은 속도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길 때 비로소 조용한 평온이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7번째,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람보다 나 자신.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견뎌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이라는 이유로, 정이라는 말로 수없이 마음을 접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람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나이에 꼭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지켜주고 있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유형의 사람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늘 피해자 자리에 머무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도가 나쁘다기보다 관계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만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사람을 바꾸겠어? 이 나이에 나만 달라지면 관계가 깨지잖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바뀌어야 하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 나이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거리, 그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자리에 굳이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외로워지는 것보다 마음이 닳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들까봐 두려우신가요? 그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쉼이 들어오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오고 나 자신과의 대화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방치했구나.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차갑게 돌아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해주는 배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하나 아니면 나를 계속 소모하게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한 사람들과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친절한 방향으로 흘러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늦지 않았고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다락방이었습니다.